자, 반갑습니다. 4월 28일 주간 국내 야구 분석이랑 메이저리그 9경기 승 1패 대상 경기 9경기까지 해서 14경기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야구는 제가 MLB 미리 땡겨서 준비한다고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구 승 1패 대상 경기 14경기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본방 시청하시는 분들도 업 버튼 눌러주세요.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는 국내 경기 5경기 중에 이 경기 가장 좋다고 제가 말을 할 거예요. 자, 가봅시다. 자, 두산과 삼성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두산은 곽빈 나오고 삼성은 후라도 나옵니다. 곽빈 요즘 한 3경기 정말 좋아요. 첫 경기, 두 번째 경기는 WBC 갔다 온 여파 때문인지 제구가 많이 흔들렸는데 직전 3경기는 정말 좋았다. 구속도 아마 국내 선수 기준으로는 안우진, 박준현 제외하고 제일 빠른 것 같아. 155 막 이렇게 찍히니까 쉽게 공략할 투수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 열리는 경기장은 잠실이기 때문에 홈런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다라고 보이고, 삼성의 후라도는 뭐 계산이 서는 투수죠. 꾸준하게 던져주는 투수고 직전 경기도 잘 던졌는데 불펜에서 말아먹었잖아. 그죠? 1실점인가 했는데 직전 경기 쓱 상대로 졌어요. 경기. 근데 이번 경기도 웬만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두산 상대로 21이닝 동안 방어율 0.86 좋았어요. 그리고 54.2이닝 동안 2.63 통산으로 보면은, 그래서 두산은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곽빈도 작년에 삼성 상대로 나쁘지 않았다. 통산 전적 보면은 살짝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한 6이닝 3실점 정도로는 막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는 선발만 비교해보면 삼성 쪽으로 좀 쏠리는 경기가 맞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삼성이 지금 7연패예요 7연패이기 때문에 연패를 이제 한 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연패를 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긴 한데, 오늘 경기로 아마 김성윤도 복귀할 겁니다. 김성윤 복귀할 거고, 그래서 삼성이 투수도 선발도 밀리지 않고 김성윤도 복귀하고 하기 때문에 패 기준으로 보고 투마킹으로 본다면 1을 깔고 싶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7연패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1점 차로 이기지 않을까, 아니면 1점 차로 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롯데와 키움. 롯데는 김진우, 키움은 알칸타라 나옵니다. 요거 유일하게 전반 언더가 기준점이 3.5예요 그만큼 양 투수가 위력적이라는 겁니다. 김진욱은 특히나 제가 R을 써놨는데 잘못 적어서 L입니다. 자완투수예요. 김진욱은 특히나 왼손 타자 강대로 상당히 강하다. 근데 키움에 잘 치는 타자들 전부 다 좌타자예요. 아마도 김진욱 공을 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롯데 또한 알칸타라 공을 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롯데 최근에 공격력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얼마 전까지 10경기에 막 17점 뽑았는데 최근에 그래도 조금 힘을 내가지고 10경기 기준으로 24점 정도 뽑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빈타입니다. 빈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키움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삼성 상대로 수입하면서 3연승 중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경기는 선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상대 타선에 대한 강점도 있어서 아무래도 전반 언더 3.5지만 전반 언더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점수를 낸다면 양 타선 다 빈타긴 마찬가지인데 타격 상성에서는 롯데가 오히려 조금 더 앞섭니다. 아마 키움 좌타선들이 김진욱 상대로 점수 뽑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롯데는 그냥 전준우가 직전 경기에 좀 살아났어. 홈런도 쳤고 홈런 타구도 쳤고 안타도 2개인가 쳤고, 그렇다면 점수를 초반에 먼저 선취점을 뽑을 팀은 롯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비슷비슷하게 간다면 서로 필승으로 다 투입하겠죠. 점수가 많이 안 날 것 같고, 승패 본다면 롯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리고 양 팀 다 공격이 너무 빠따가 너무 죽어있기 때문에
1무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승 기준에 1무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신민혁과 내일이 맞붙습니다. NC와 기아 경기. 신민혁은 뭐 얘는 좀 기복이 많아. 얘는 그 국내 투수 중에서 체인지업 비중이 가장 높은 투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들어가면 막 6이닝이고 무실점으로 맞고 하는데, 체인지업이 특성상 좀 밋밋하게 들어가면 장타로 많이 연결돼요. 그럴 때는 점수를 마구마구 준다. 지지난 경기 때 KT전에 6안타 맞고 6실점 했죠. 잘할 땐 또 잘 던지고. 기아 상대로 작년엔 괜찮은데 통산 전적은 좋지 않다. 반대로 내일은 뭐 꾸준하게 던진 투수고, 그래도 작년 재작년만큼은 아닌 것 같아. 살짝 간파를 당한 느낌이에요. 어차피 내일의 결정구는 스위퍼란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상대 타자들 좀 대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기아 내일은 NC 상대로 작년에 방어율 0.77, 그리고 통산 통틀어도 28.2이닝 동안 1.26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승패로 본다면 아무래도 신민혁보다는 김도영도 지금 살아나 있는 내일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기아 패 쪽으로 보고, 패 기준으로 보고 투마킹 간다면 1로 찍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기아가 불펜이 안 좋죠. 안 좋아요. 그래서 1점 차수고 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NC가 이길 가능성도 있는데, 이긴다고 해도 9회 말쯤에 역전을 하면은 뭐 끝내기로 끝나잖아. 마엔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는 패 기준으로 1패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KT와 LG. KT는 싸우어, LG는 웰스. 아시아 쿼터 1황 웰스가 나옵니다. 정말 LG는 운이 좋은 것 같아. 한 명 외국인 선수 한 명을 더 데리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치리노스가 빠져 있는데 그거에도 공백이 전혀 안 보이고 있다. 웰스가 웬만한 외국인 투수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서 직전 경기 하나 강타선 상대로 8이닝 동안 안타 1개 무실점, 그 전에 롯데 상대로 3안타 1실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작년에 KT 상대로 그냥 소소하게 던졌고 20이닝 동안 3.15. 그래서 크게 뭐 무너질 거란 생각은 크게 들진 않는다. 반면에 KT 싸우어는 개막전에 이미 LG 상대로 한번 던졌어요. 5이닝 동안 안타 5개 맞고 포볼 5개 주고 3실점 했습니다. 아무래도 첫 경기다 보니까 한국 야구에 조금 적응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 투수 근데 특이한 게 우투수인데 메이저리그 있었을 때는 좌타자한테 조금 약했어. 근데 오히려 국내에 와서는 좌타자한테 성적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LG 좌타 상대로도 첫 경기는 고전했지만 그동안 한국 무대에 좀 적응을 했어서 이번 경기는 지난 경기보다 좀 잘 던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양 투수 다 웬만큼 호투를 할 것 같고 언더 쪽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승패는 전 이 경기 역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LG의 유영찬 마무리 투수가 시즌 아웃 됐죠. 비슷하게 흘러가면 오히려 후반부에는 투수 운영적인 측면에서 KT 이강철 감독이 LG 연경엽이보다 잘 나아요. 그런 거 비교해보면 KT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KT랑 4대가 좀 잘 맞아요. 제 방송 잘 보시는 분들 알 거야. 저랑 KT 4대 되게 잘 맞습니다. 아무래도 KT에 롯데 출신 선수들이 많아서 그렇나? 그런 생각 드는데, 오늘은 역배를 본다면 KT 쪽 보고 싶어요. 오늘의 1픽은 저는 뭐 안전빵으로 하려고 정배당 안 가고 역배 불러주기. 저는 오늘 역배 KT 봅니다. 1픽. 이제 하나와 SSG. 하나는 왕현청 나오고 SSG는 최민준 나온다. 왕현청도 아시아 쿼터 치고 정말 잘 던져주고 있다. 그죠? 거의 아시아 쿼터 2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민준은 얘가 방어율이 0.98인데 얘 세부 지표 들어가면 엉망이야. 그리고 실점은 했는데 자책점을 인정 안 된 경우가 좀 꽤 있었고, 특히 하나 상대로 그랬습니다. 세 번째 전 경기에 4.1이닝 동안 4안타 4실점 무자책 비자책이었어요. 그래서 방어율이 0.98이야. 만약에 저게 4실점이 인정됐다면 방어율이 2점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2.98 됐을 거예요 아마. 18.1이닝 던졌으니까.
그죠? 2점이 올라갈 건데 저게 인정이 안 되는 바람에 0.98이다. 이 선수 진짜 폼을 좀 많고 하기 때문에 뭐 다만 작년에 하나 상대로 4번 나와가지고 또 무실점 하긴 했습니다. 하나 상대로 뭐 상대전이 좀 좋다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한번 무너질 때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까지 특출난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선발 투수로 비교해 봤을 때는 하나 쪽으로 보는 게 맞다 라고 봐요. 다만 하나는 불펜이 지금 엉망이죠. 김세현 내려갔죠. 저는 김세현은 아마도 선수 끝날 때까지 재구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상체가 너무 흔들리고 고개도 너무 흔들려요. 일로 보고 던지는데 뭐 투수가 그럼 말 나은 거 아닙니까? 고개를 세우고 던져야 되는데 안우진이나 이런 애들처럼 고개가 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고 잡힐 수가 없지. 자기는 막 힘을 많이 쓰려고 몸을 막 비틀려서 던지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비틀고 제고 안 잡힙니다. 가만 서 있으면 포볼인데 뭐 좀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불펜이 하나가 좀 안 좋아서 이거는 뭐 후반 가면은 뭐 SSG가 따라잡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초반에 만약에 최문진이 무너진다면 화요일 경기의 특성상 지칠 수 있어. 초반에 그냥 점수 차이 많이 나면 그죠? 그렇다가 보면 하나 승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투마킹으로 본다면 요거는 승패로 째는 게 맞아요. 둘 중에 한 명이 무너지면 시원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승 기준에 투마킹 승패로 볼게요. 다 국내 경기 5개 끝났고 이제 6번 경기 메이저리그 경기 봅시다. 6번 신시내티와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번스 나오고 콜로라도는 스가노 나올 차례예요. 아직까지 뭐 정식으로 누가 나온다고 정해지진 않은데 아마도 뭐 IL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스가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자, 번스는 뭐 공이 엄청나게 빠르고 회전수 좋고 슬라이더를 메이저리그에서 뭐 5손가락 안에 잘 던지는 그런 투수라고 보시면 된다. 슬라이더와 포심 비중이 거의 95% 가까이 되기 때문에 투피치라고 보시면 되고 알고도 공도 빠르고 슬라이더 좋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진 않은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콜로라도가 지금 3연승 중이고 올 시즌 콜로라도를 보면 그렇게 작년처럼 승점 자판기의 모습은 아니야. 웬만큼 비비는 모습이에요. 연승도 곧잘하고 승률도 지금 꼴찌 아닙니다. 13승 16패예요. 5할 가까이 돼. 그죠? 그래서 무시할 수 없다. 스가노도 일본에서 닳고 달아내기 때문에 경험이 되게 많아. 구종도 골고루 던지고 제구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경기 뭐 번스가 강속구 투수라고 해가지고 신시내티 쪽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 개인적으로 콜로라도가 비빌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콜로라도 패 기준으로 보고 뭐 콜로라도 어쨌든 뭐 중간쯤 어차피 쓰거나 5이닝 6이닝 좀 내려갈 건데 중간에서 불펜 그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매끄럽진 않아. 보드니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뭔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 경기는 1무도 배제할 수 없다. 투마킹 간다면 1패 가겠습니다. 다음 피츠버그와 세인트루이스. 피츠버그는 애쉬크래프트가 나올 차례고 세인트루이스는 레이히입니다. 애쉬크래프트 아마도 나올 거예요. 애쉬크래프트도 올 시즌 엄청 잘 던지고 있어. 공 빠르고 회전수도 준수하고 포볼도 막 그렇게 남발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얘 지금 하드입 비율이 너무 좋아요. 21%밖에 안 잡혀요. 하드입 비율이. 거의 정확하게 공을 못 때린다는 거야. 근데 직접적으로 잘 던졌고 그 전에 좀 무너졌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근데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복이 좀 많아. 생각지도 않은 타이밍에 좀 세인트루이스 같은 좀 만만한 팀 상대로 기복을 일으키는 경우가 좀 간간히 좀 많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누가 봐도 피츠버그 사이드긴 한데 레이가 그렇게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전 이 경기 세인트가 또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경기 피츠버그 다 잡은 경기를 막판에 2대0으로 이기다가 4대2로 역전패를 당했어. 그래서 그냥 별로 안 좋다. 그러니 하여튼 이 경기는 패 기준으로 가고 싶고 뭐 투마킹 간다면 승패 다 가고 싶은데 만약 투마킹을 전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는 역배가 뜬다면 세인트루이스 패 단통으로 갈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토론토와 보스턴. 예세비지랑 털리 나옵니다. 예세비지는 작년 그 포스트 시즌에서 날라다녔죠. 얘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거의 안 던졌어요. 30이닝도 안 던졌을 건데 그 포스트 시즌 가가지고 거의 엄청 잘 던졌어요. 다저스 상대로도 잘 던지고 그 전에 뭐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잘 던지고 완전 히트 상품이었는데 올 시즌 첫 등판 합니다. 올 시즌 부상이 초반에 있어가지고 첫 등판 하는데 트리플 A에서 올 시즌에 6.2이닝 동안 방어율 6.75 그리고 삼진 7개 잡고 포볼 5개 안타 9개 홈런 2방 상태 안 좋았어요. 근데 올렸단 말이야. 얘가 뭐 실전에 강해서 올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첫 경기고 트리플 A에서 아무리 트리플 A지만 성적이 너무 안 좋았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그렇게까지 크게 뭐 기대치가 있진 않습니다. 털리아 직전 경기 나와가지고 6이닝 동안 삼진 11개 잡으면서 양키스 상대로 잘 던졌단 말이야. 이 경기는 선발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보스턴이 좀 앞선다고 봐야 됩니다. 뭐 예세비지가 좀 변수가 있는 투수라 뭐 토론토 보스턴이 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경기 보스턴 패 단통으로 가고 싶고 투마킹 받친다면 1패 투마킹 가고 싶습니다. 다음 미네소타와 시애틀. 라이언과 길버트 나와요. 두 투수 다 비슷한 유형의 투수긴 한데 직구 비중이 높아. 근데 라이언은 손높이가 낮고 구속 자체가 좀 그렇게 높진 않아요. 92.6마일. 다만 팔 스윙이 낮기 때문에 손높이가 공이 좀 지저분하게 들어가요. 길버트는 완전 정통 오버스루죠. 얘는 공속도 빨라요. 근데 공이 좀 깨끗하게 들어가는 감이 있다. 그죠? 그래서 하드입 비율은 오히려 라이언 쪽이 좀 더 양호합니다. 10%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투수는 방어율상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조 라이언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기는 비슷한 요인이기 때문에 선발 기준으로 보면 미네소타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미네소타가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뭐 연패를 끊긴 했지만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투마킹 간다면 승패 사이드를 째고 싶어요. 다음 미러키와 애리조나. 미러키는 패트릭 나오고 애리조나는 켈리 나옵니다. 켈리 나올 수도 있고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개장수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켈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 켈리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로드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한 반반 정도로 봅니다. 근데 패트릭은 꾸준해요. 지금 방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삼진이 많지는 않지만 얘는 좀 맞춰 잡는 싱커 던지면서 맞춰 잡는 투수고 그죠? 하드 비율 좋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데 켈리가 나온다면 지금 켈리는 부상 복귀 후에 제대로 던진 경기가 없어. 하드 비율이 51%예요. 로드리게스는 올 시즌 엄청 좋은 모습인데 운이 많이 따르고 있다. 최근 두 경기 하드 비율 49%에 평균 타구 속도가 94마일입니다. 잘 맞은 타구가 정면으로 걸려서 그렇지 상태 자체는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켈리가 나오든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가 나오든 미러키가 유리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마침 뭐 미러키가 연패를 깼고 연패 깨고 나면 한 1승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통 승 보고 투마킹 간다면 승과 1까지 붙이고 싶어요. 다음 디그롬과 슈리틀러 붙습니다. 자, 비슷한 유형 구속 97.1마일 97.2마일 회전수 2466 2434 비슷해요. 다만 디그롬이 구종 자체가 다양해요. 슈리틀러가 직구 1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직구가 천상 오브 천상이에요. 아시겠죠? 오프 스피드볼이 없습니다. 직구랑 뭐 슬라이더인가 해가지고 몇 개 안 던져요. 완급 조절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직구 자체가 워낙 꿈틀거리면서 들어가니까 상대 타자들이 알면서도 공략하기 힘들어 한다고 보시면 되고 디그롬은 뭐 완성한 투수입니다. 사이 영상을 2년 연속 받은 적도 있고 제 작년에 이제 부상에서 회복해가지고 복귀를 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올 시즌도 나쁘지 않다. 직전 경기도 5.2이닝 동안 삼진 10개 잡았어요. 크게 무너진 경기는 없고 최근 두 경기에서는 더 좋은 모습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기는 선발 자체가 되게 비슷해요. 상대 타선이 쉽게 공략하기 힘들 겁니다. 저득점 예상하고 1무 단통으로 보고 싶고, 승패 중에 한 개를 투마킹으로 간다면 패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장타를 이렇게 많이 맞진 않을 건데, 맞는다면 텍사스 디그롬 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평균 타구 속도가 좀 빨라요. 불량하고 땅볼 유도가 하위 4%입니다. 그래서 뜬공 유도가 많지, 땅볼 유도는 별로 많지가 않은 투수야. 양키스 그 뭐 홈런 타선에 땅볼 유도 잘 못하면 뭐 몇 개 맞은 것 중에 한 개 정도는 홈런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양키스보다는 텍사스 사이드로, 텍사스보다 양키스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1무에 패까지 붙일게요. 다음 애슬레틱스와 캔자스. 자, 애슬레틱스는 로페즈가 나올 수도 있고 시베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로페즈가 방어율 5.84인데 이 선수는 하드히필 진짜 좋아요. 제대로 오는 공이 없기 때문에 상대 타자들이 공을 잘 못 맞춰 빗맞은 타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빗맞은 타구들이 되게 애매한 바운드로 가기 때문에 내안타도 좀 많고, 무엇보다 로페즈는 포볼이 너무 많아요. 옛날보다, 작년보다.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애매한 땅볼 타구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방어율이 높은 건데, 직전경이 잘 던졌어요. 시베일도 생각보다는 방어를 잘 하고 있다. 직전경기 무너질 줄 알았는데 엄청 잘 던졌죠. 그래서 이 경기는 둘 중에 아무나 나올 건데, 로페즈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로페즈가 오늘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로페즈 나온다고 보고, 캔자스 시티는 부비치 나옵니다. 부비치는 확실히 작년 느낌은 아닌데 최근 두 경기에서 점수를 실점하고 있지만 컨디션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하드히필 원래 50% 찍고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작년감을 좀 찾은 게 아닌가 싶어. 그리고 체인지업은 여전히 잘 들어가고 있고, 얘도 문제는 포볼입니다. 포볼이 작년보다 좀 많아. 이 경기는 저는 양 투수가 포볼만 제어할 수 있다면 실점 자체는 많을 것 같진 않다. 이 경기는 1무가 단통이고, 승패는 아무래도 비슷하게 간다면 패는 그 패 쪽으로 한 개를 더 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홈팀은 이기고 있으면 공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마헨 뜨기가 원정팀보다는 좀 어려워. 그래서 이게 1패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샌디에고와 컵스입니다. 뷰러 나오고 컵스 나온다. 컵스가 3연패 중. 뷰러는 잘 가다가 직전 경기 또 개 터졌죠. 2.2이닝 동안 8안타 4자책점. 얘는 지금 아직도 파이어볼로인지 착각하고 있어요. 싱커볼로로 변신하면, 내가 누누이 말하는데 싱커가 지금 얘 피안트를 0.00입니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싱커볼로로 변신을 안 해. 아직이지. 아이고. 어쨌든 직전 경기 개 터졌고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죠? 카브레라는 그 리그 에이스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추고 있는 투수입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투수기도 하고, 최근 두 경기에서 뭐 6이닝 7인 동안 3실점씩 했지만 출전한 모든 대부분의 경기가 퀄리티 스타트예요. 전부 다 아닌가? 한 경기 빼고인가? 확인 좀 해볼게요. 이제 거의 다 3실점 이상 한 건 없는데 5이닝, 5.2이닝 선정에서 전부 다 퀄리티 스타트다. 거의 뭐 퀄리티 스타트급을 던져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경기는 선발로 비교해보면 뷰러보다는 카브레라가 훨씬 월등히 앞선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컵스가 3연패 중이에요. 3연패 중인데, 아무래도 뷰러보다, 아무리 컵스가 4연패 중이라고 하지만 뷰러가 컵스 타선을 상대하기 쉽지 않아 보여요. 컵스에 괜찮은 자타들도 많고, 뷰러는 한번 무너지면 또 우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좀 많고, 최근에 컨디션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초반에 조금 좋았던 모습 다 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도 컵스 쪽이 좀 유리하지 않나? 컵스 사이드에 뭐 투마킹 간다면 1무 붙이고 싶네요. 다음 다저스와 마이애미입니다. 오늘 제가 다저스 전반 승 봤는데, 오늘 시카고 화이트 승에 다저스 전반 승 봤는데,
아, 또 한 폴락이죠. 다저스 전반 오늘 1피우로 불러줬었는데, 아, 짜증나네, 진짜. 뭔가, 이 고사를 지내야 되다, 진짜. 한 폴락이 너무 많아요. 시카고 화이트삭스 역전승 해가지고 기분 엄청 좋았는데, 무씨. 아, 짜증나가지고. 오늘 어쨌든 또 다저스가 끝내기 승을 했습니다. 마이애미의 약점은 역시나 불펜이었고, 오늘 경기도 또 선발 매치업은 오타니랑 정크예요. 정크도 우투수라,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오늘 그 패덱도 생각보단 잘 던졌는데 정크도 패덱이랑 거의 비슷한 유형이라 다저스 타자를 눈에 익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오늘 다저스의 좌타자들 오탄이라든지 터커 이런 애들이 결정적인 데 9회 안타를 다쳤기 때문에 내일 경기도 가져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오탄이가 지금 1실점인가 밖에 안 했죠. 4경기 나와가지고. 그죠? 24이닝 동안 1실점 했죠.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정크가 오히려 더 불안해 보여요. 저는 오타니는 모든 구종이 회전도 좋고 공도 빠르고 체인지업 제외하고 모든 구종이 또 최상급입니다. 이 경기도 오늘 분위기 본다면 다저스 사이드로 봐야 되고 투마킹 간다면 오타니가 간만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승패로 째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오늘 만약에 마이애미가 이겼다면 저는 내일 있을 경기도 마이애미 사이드로 봤을 건데 오늘 너무 과정 자체가 너무 안 좋게 졌기 때문에 내일 경기도 다저스가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저스 승. 투마킹 가기는 이제 좀 아깝지 않나. 오타니가 이번 경기까지 좀 잘 던질 것 같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표는 다 보내드렸고 승 1패를 가고 오늘 뭐 프로토는 승 1패 쪽으로 가시고 너무 세게 가지 마세요. 프로토는 승 1패 5번이 오늘 했자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 5번이 그쪽으로 조금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꼬나 저렇게 꼬나 한번 큰 우리가 꼬라봐야지. 그죠? 오늘 저는 승 1패 쪽으로 몰빵하지 싶습니다. 자, 질문 계십니까? 1픽은 불러드렸죠? 역배로. 질문 없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대다.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게요. 유튜브까지 올릴게요, 제가.